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어제 했던 말을 또 하거나 익숙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 적, 단순한 건망증이라 넘기셨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간 한의사로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며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는 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입, 장, 외로움, 심지어 잠버릇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6가지 비법은 단순한 생활 습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수백 명의 환자가 이걸로 치매를 막고 되찾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영상 절대 끄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이루는 건강이룸 채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늘 이런 정보를 가장 먼저 실천한 분들에게 찾아오더군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강 습관은 여러분의 기억력, 삶의 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까지 지켜주는 생명의 정보입니다. 이 귀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과 나누기 위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첫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습관, 입안을 지켜야 뇌를 지킨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입에서 냄새가 나는데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넘긴 적. 그런데 그 입냄새가 뇌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저는 60대 이상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입안은 뇌로 통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 길이 더러우면 뇌도 병듭니다. 한의학에서는 구는 심의 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입은 단순히 밥 먹는 곳이 아닙니다. 몸 안의 기운 흐름이 시작되는 곳이자 신경계와 연결된 중요한 건강 경로입니다. 왜 입에서 시작된 문제가 뇌로 가나요? 입안의 세균, 특히 잇몸병을 일으키는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같은 균은 혈관을 타고 직접 뇌로 이동합니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 10명 중 8명의 뇌에서 이 균이 발견됐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독기는 알에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입안의 독소가 경락을 타고 위로 올라가 정신을 흐리고 기운을 막는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첫째, 따뜻한 물로 가글하세요. 식사 후마다 30초간 따뜻한 물로 입안을 헹구어 주세요. 한방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입안의 습담을 풀어주고 기운의 흐름을 돕는다고 봅니다. 둘째, 혀를 닦으세요. 하루 3번 양치할 때 꼭 혀도 함께 닦아주세요. 혀는 오장육부의 거울입니다. 노란 설태가 끼면 위장과 간이 지쳐 있다는 신호예요. 셋째, 코로 숨 쉬세요. 입으로 숨 쉬면 입안이 마르고 나쁜 균이 번식하기 딱 좋습니다. 잘 때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가습기나 비강 스프레이를 써보세요. 입안을 깨끗이 하면 뇌도 맑아진다. 이건 단순한 위생 습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지키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건강법입니다. 두 번째 건강 습관, 뇌를 말라 죽게 만드는 외로움,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문득 오늘 하루 누구랑도 말 안 하고 지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스치신 적, TV 소리는 흘러나오지만 사람 목소리는 안 들리는 하루. 문득 거울을 봤더니 내 얼굴이 점점 굳어 있는 것 같고 말이 자꾸 느려지고 생각도 둔해지는 느낌. 그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가 마르고 있는 신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외로움을 고기라고 합니다. 혼자 있을 고 기운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속 기운이 마르고 뇌로 가는 혈도 끊어진다고 봅니다. 특히 외로움이 오래되면 심기열하하여 가슴이 허하고 생각이 무뎌지며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미국의 한 연구에서도 혼자 식사하는 노인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훨씬 빠르게 저하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탁 위 반찬 수보다 중요한 건 식사 중 대화였습니다. 제가 2년 전 진료한 76세 이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시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내셨어요. 기억이 흐릿해지고 한약도 잘 듣지 않길래 제가 강력하게 추천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매일 사람 얼굴을 보라. 그리고 입을 움직이라. 그래서 시작하신 게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인사하고 집에 오면 손녀와 영상통화하기. 3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어르신의 맥이 바뀌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어제 먹은 반찬이 맛있었다는 말씀이 처음으로 나오셨어요.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뇌가 다시 살아난 거였죠.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한의학에서는 언어는 심지의 발현이라고 봅니다. 즉, 말이 줄어들고 표정이 없어지면 정신의 뿌리가 마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을 막기 위한 실천 방법,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혼잣말이라도 하세요. 소리 내어 책을 읽거나 옛날 앨범을 보며 이름을 불러보세요. 이건 단순한 독백이 아니라 기운을 돌리는 언어 치료입니다. 둘째, 매일 밖으로 나가세요. 5분만 걷더라도 바람을 맞고 사람 구경을 하세요. 바깥 기운인 양기를 받아야 뇌의 음기와 조화를 이룹니다. 방 안에 정체된 공기는 뇌의 독입니다. 셋째, 밥 친구를 만드세요. 경로당, 복지관, 교회, 성당 어디든 좋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위장도 뇌도 약해집니다. 함께 먹는 밥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넷째, 노래하세요. 노래는 폐기를 움직이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가사를 기억하고 멜로디를 따라 부르면 뇌와 폐, 그리고 마음이 동시에 깨어납니다. 외로움은 느낌이 아닙니다. 한의학적으로 외로움은 뇌를 말라 죽게 만드는 진짜 병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입을 열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 한마디라도 말을 시작하는 것.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에 기운을 불어넣어 주세요. 정신은 사람 속에서 살아납니다. 세 번째, 건강 습관, 잠을 자야 뇌가 청소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깊이 잠들지를 못하겠어.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고 다시 잠들기도 힘들어. 자고 일어나도 개운한 느낌이 없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수면 문제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치매로 가는 시작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한의학에서는 잠을 수면이 아니라 숙면이라 부릅니다. 깊고 고른 잠만이 뇌와 오장을 회복시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3시까지는 간담의 기운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피를 저장하고 해독하는 간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 결과 뇌로 가는 맑은 피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양의학에서도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잘 때 이 배수로가 열리면서 뇌 속에 쌓인 독성 노폐물,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치매 유발 물질을 씻어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그 독소가 뇌에 그대로 쌓이게 되고 기억력 저하, 집중력 장애,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잠을 잘 못 자는 어르신들에게 무조건 수면제를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면제를 오래 쓰면 한의학적으로 심신불교, 즉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상태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가 추천하는 자연스러운 수면 회복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밤 11시 이전에 주무세요. 밤 9시부터 몸을 조용히 쉬게 하고 핸드폰, TV 같은 강한 자극은 멀리하세요. 한의학에서는 밤 11시부터 간의 피해독 작용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둘째,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작은 불빛도 뇌를 자극해 숙면을 방해합니다. 가장 좋은 건 안마 커튼과 눈 가리개입니다. 셋째, 방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세요. 한의학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머리로 들어오면 한습이라 하여 뇌 기운이 흐려진다고 봅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50에서 60%가 가장 좋습니다.
넷째,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하면 한방적으로 위장 기운이 뇌를 방해해서 꿈을 많이 꾸게 됩니다. 다섯째, 아침에는 햇빛을 받으세요.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햇빛을 받으면 몸 안에 생체 시계가 정돈되며 밤에 숙면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올린 숙면을 위한 생활 습관 영상,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한의학적 방법들을 자세히 담아드렸거든요.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둘 테니 영상 다 보시고 꼭 이어서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밤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장 건강입니다. 우리 장은 제2의 뇌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장을 비위라하여 정기의 근본으로 봅니다. 발효 음식, 채소, 따뜻한 음식 위주로 식사하고 차가운 음식은 멀리하세요. 잠은 뇌의 약입니다. 좋은 잠은 약방의 약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단 1시간이라도 더 깊이, 더 고르게 주무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치매를 막고 기억을 지키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네 번째 건강 습관, 음식이 뇌를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뭘 가려먹고 그러냐. 그냥 아무거나 먹고 살지 뭐.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식동원이라고 합니다. 약과 음식은 뿌리가 같고 음식이 곧 약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뇌와 관련해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오래 먹어왔느냐가 뇌의 나이를 결정짓습니다. 제가 3년 전 진료했던 70대 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시고 낙심해 오셨는데 제가 식단을 하나 바꿔드렸습니다. 기름지고 단 음식 줄이고 발효식품과 자연식 위주로 드시도록 했어요. 6개월 뒤 그분은 달라졌습니다. 복잡한 요리도 다시 하시고 손자 숙제도 봐주십니다. 머릿속이 다시 맑아졌어요. 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뇌가 좋아질까요? 첫째, 뇌를 맑게 하는 파란 음식 블루베리. 블루베리 안에 안토시아닌 성분은 뇌혈관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을 도우면 눈과 정신이 밝아진다고 했는데 블루베리는 간과 뇌를 함께 맑게 해주는 대표 식품입니다. 둘째, 뇌를 윤택하게 하는 기름, 올리브 오일. 좋은 기름은 혀를 부드럽게 흐르게 해줍니다. 참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을 나물이나 샐러드에 넣어보세요. 셋째, 뇌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노란가루, 카레 강황. 카레의 강황은 뇌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한의학에서도 황금, 울금 같은 노란 약재들이 담을 걷어내고 뇌를 깨운다고 했습니다. 넷째, 당을 조절하고 머리를 맑게 하는 향신료, 계피. 계피는 따뜻한 성질로 뇌로 가는 기운을 열어줍니다. 계피차로 하루 한 잔,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뇌세포를 구성하는 근본, 단백질 식품입니다. 특히 계란, 생선, 닭고기, 두부는 단백질은 물론 뇌 기능을 돕는 필수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는 몸에 나쁘다고 피하시는데 나이 들수록 뇌와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아침에는 두부 반모, 달걀 하나, 고구마 한 개. 점심은 생선구이와 나물. 저녁은 닭가슴살 샐러드에 견과류 한 줌. 이렇게만 드셔도 뇌가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 음식과 채소는 장이 건강해지고 뇌로 가는 행복 호르몬이 더 잘 만들어지게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장과 뇌는 서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장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하고 생각도 맑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장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이 곧 뇌를 살리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탕, 가공식품, 탄산음료, 인스턴트 음식은 뇌를 가장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이런 음식은 담을 만들고 그 담이 뇌로 올라가 기억력,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가끔 먹는 건 괜찮지만 매일 먹는다면 뇌는 점점 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음식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밥상을 다시 차리면 뇌도 다시 깨어납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 한 가지를 바꿔보세요. 그게 바로 뇌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 걸리기 싫으시다면 꼭 드셔야 할 한 알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이 한 알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흡수력이 떨어져 음식만으로는 비타민 B12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 한 알 보충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B12는 기억력을 보호하고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부족할 경우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겪기도 하죠. 여기에 더해 비타민 D와 오메가3, 이 두 가지까지 함께 챙기신다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는 마치 뇌를 지켜주는 삼총사와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한 알. 이 작은 실천이 치매를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밥상 위 한 숟갈, 입속 한 알이 여러분의 뇌를 살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억력, 사고력,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5번째 건강 습관, 암을 부르는 신호,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등이 묵직하게 아프다거나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살이 특별한 이유 없이 빠진다거나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셨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병, 췌장암은 조용한 살인자라 불릴 만큼 초기엔 아무 증상도 없이 몰래 자랍니다. 한의학에서는 췌장을 비위의 중심이라 보고 담즙과 소화를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로 봅니다. 이 부위가 막히고 흐려지면 기운이 돌지 않고 살 속 깊은 곳에서 독이 자라납니다. 제가 작년에 진료했던 68세 최 어르신 사례입니다. 등이 뻐근하고 소화도 잘 안 돼요. 처음엔 그냥 근육통인 줄 알고 파스만 붙이셨는데 며칠 후 거울을 보다 눈 흰 자위가 노래진 걸 발견하셨어요. 소변 색깔도 진한 갈색으로 변했고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바로 췌장암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로 완치되셨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췌장암은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췌장 앞쪽, 머리 부분에 생기면 담즙이 막혀 황달이 나타나고 눈이 노래지고 소변색이 진해집니다. 이 경우는 비교적 빨리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췌장의 가운데나 꼬리 부분에 생기면 등 통증이나 소화불량 같은 아주 흔하고 애매한 증상만 나타나 놓치기 쉽고 발견될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명치에서 등으로 퍼지는 묵직한 통증. 밤에 더 아프고 앞으로 몸을 구부리면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기름진 음식 먹고 자주 설사하거나 변에서 기름기와 냄새가 심할 때 췌장에서 소화 효소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생기는 신호입니다. 셋째, 갑자기 당뇨가 생기거나 기존 당뇨가 급격히 나빠질 때 췌장은 인슐린을 만들기 때문에 암이 생기면 혈당 조절이 무너집니다. 넷째,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이 빠질 때 한 달에 2-3kg씩 빠지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몸속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눈 흰 자위가 노래지고 소변색이 진해질 때 이건 이미 담도가 막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 피곤해서 그래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췌장은 스트레스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위기가 막히고 열이 뭉치면 울체라 하여 암의 씨앗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췌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담배를 끊으세요. 담배는 췌장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루 한 갑씩 20년 피우면 위험이 3배 높아집니다. 둘째, 술을 줄이세요.
매일 술을 마시면 췌장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당뇨를 잘 관리하세요. 혈당이 자주 올라가면 췌장에 부담이 쌓입니다.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 단 음식보다는 제철 과일과 채소로 바꾸세요. 넷째, 해마다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췌장암은 무섭지만 미리 알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무심코 지나칠 뻔한 신호, 이제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SOS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 그게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섯 번째, 건강 습관, 죽음을 준비할수록 삶이 빛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마지막 날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한의사로서 병과 몸만 보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바라봅니다. 사람의 기는 태어날 때 숨결과 함께 시작되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흐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 다른 빛을 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이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임종을 앞두고도 얼굴에 평온이 가득한 분들.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미리 전해두고 자신의 사진, 손편지, 좋아하던 음악까지 남기신 분. 그분의 마지막 순간은 마치 한 편의 시 같았습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 죽음은 남은 이들에게 커다란 슬픔과 혼란만 남깁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4가지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보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1일 3성이라 하여 하루에 3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습관을 강조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후회 없이 살았는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진심이었는가? 이 질문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둘째,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했어요. 이 단순한 말들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남은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특히 자식, 배우자, 형제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용서하십시오. 남을 용서하는 것도,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요. 한의학에서는 오래된 한이 간을 상하게 하고 그것이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고 봅니다. 놓아주면 비로소 맑아집니다. 넷째, 자신의 흔적을 남기세요. 내 인생을 한 장의 편지로 적어보세요. 좋아하는 시 한 구절, 자식에게 전하고 싶은 말, 손자에게 주고 싶은 지혜. 이런 기록은 그 자체로 영원한 선물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김 할아버지. 암 투병 중에도 하루하루를 편지로 기록하셨어요.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 젊은 시절 실수, 가족에게 전하는 사과와 격려. 그 편지는 할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죽음을 귀신이 오는 날이 아니라 기운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날이라고 봅니다. 자연의 섭리를 따르고 담담히 준비할 수 있을 때 삶은 마지막까지 빛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에 대한 철학이고 여러분의 마지막이 후회 없이 찬란하길 바라는 저의 진심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면 삶이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남은 인생은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과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가 우리 어르신들께 더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해 드릴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뵐게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